정혜림의 발칙한 뉴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금요일 아침 정혜림입니다. 요즘 아이들 중에 열의 8, 9은 꿈이 연예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부모들은 아이가 연예인 한다고 안 하는 게 최대의 효도라고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법률 많은 미디어 매체들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화려하게 보이는, 가장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서 있는 이 연예인들이다 보니까 그 삶 자체도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순진한 아이들이 연예인만 되면 저렇게 화려하고 멋지게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정작 그 화려한 조명 아래 서 있었던 여배우 고 장자연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1%를 상대하는 최고급 접대부였다. 네. 그저 대중 앞에서 연기를 하고 싶었던 이 화려한 꿈을 가졌던 그녀를 이 접대무로 만들었던 것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죽어서도 복수하고 싶을 만큼 치를 떨게 만들었던 그 31명의 악마들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첫 곡 듣고 절대 흘려버려서는 안 되는 장자연 리스트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 합니다. 신청곡 있으신 분 올려주시고요. 첫 곡으로 아이유의 잔혹동화 준비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1%를 상대하는 최고급 접대부였다 라고 장자연 씨가 편지에다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네. 참 어떻게 보면 최고급이라고 하면 그래도 좀 나은 거 아닌가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연기를 하고 싶어서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대중들 앞에 서서 연기를 보여주고 싶어서 연예인이 됐을 텐데 이분들의 꿈이 접대부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접대를 하면서라도 연예인의 꿈을 이루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 텐데 상황이 돌아가다 보니 그렇게 몰아갔겠죠. 이분들을. 참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농락하고 거의 지옥으로 내몰았던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복수하고 싶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이 사람들을 이 악마들 꼭 복수해줘, 내가 죽어서라도 복수를 해줘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참 보면 볼수록 이 편지들이 많이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민중의 소리에서도 전문이 다 공개가 됐는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또 같은 여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 치가 떨리고 정말 화가 나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마 이 장자연 씨를 극으로 몰아갔던 사람들도 자기에게 분명히 정말 한낱 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이 장자연 리스트 2009년에 처음 얘기가 나왔죠. 2009년 맞나요? 처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도 많이 이슈화가 되긴 했지만 그냥 대충 흐지부지 넘어갔습니다. 경찰에서도 조사 자체도 그냥 증거 없음 대충 이런 식으로 혐의 없음 흐지부지 넘어가 버렸죠. 그랬는데 다시금 이 장자연 씨의 친필 이 편지 50여 장이 공개가 되면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지금 그죠 이유님 말씀대로 편지가 조작된 거니 어쩌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물 흐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경찰에서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장자연 씨 지인에게 압수한 이 편지 봉투 사본에서 우체국 소인을 오려는 흔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조작 이 가능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반박이 나오고 있죠. 이게 230쪽이 넘는 편지인데 이걸 하나하나 다른 사람들이 글자체를 다 위조를, 그것도 완벽하게 위조를 할 수가 있냐, 이게 가능한 거냐 라고 이야기를, 반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 감정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 상태인데 불구하고 다른 쪽도 아니고 경찰에서 벌써부터 조작 가능성 이런 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경찰이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만 하면서도 의지 자체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쵸. 조선일보에서는 편지를 공개한 이 사람 자체를 정신병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장자연 편지를 받아 폭로했다는 그 전모 씨가 특수 강도, 강간만 2번을 한 전과 10범이다. 그리고 정신병력도 있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 사람이다. 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서요. 네. 이 사람이 거짓말을 많이 평소에 한 사람이건 전과 몇 범이건 이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그건 이번 사건하고 엄밀하게 따지면 상관이 없는 문제잖아요. 이 편지가 진짜인지 아닌지 이걸 지금 밝혀내기 전인데 조선일보에서 너무 오버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조선일보 사장이 아니고 스포츠조선이다라고 조선일보가 또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것 관련해서도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선일보가 사주하고 그 일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종걸 의원. 대단하시죠? 조선일보 내부 사정의 밝은 제보자를 통해서 스포츠조선 사장은 장자연 사건이나 리스트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증언을 또 밝혔어요. 이 제보자에 의하면 조선일보 사주 일가와 저녁 술자리를 함께 한 적이 있는데 이때 그 자리에서 고 장자연 씨가 함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분위기로 봐서 장자연 씨가 굉장히 익숙한 파트너로 보였다라고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조선일보 내부 사정의 밝은 제보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고 이종걸 의원이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고인의 편지에는 접대 자리에 검사도 함께 있었다라는 구절도 있는데 이게 성접대 의혹자들, 그러니까 조선일보건 어쨌건 그 언론사 관계자들이건 이런 사람들이 성접대를 받는 자리에 검사도 함께 있으면서 은폐 카르텔을 형성한 거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종걸 의원 이런 폭로를 한 것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또다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번 처음 이 보도 나왔을 때도, 보도 나온 게 아니죠. 저번 이 사건 터졌을 때도 이종걸 의원이 방사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폭로를 하는 바람에 조선일보가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면서 10억 원 상당의 그 고소를 했었죠. 그랬는데 그 수사도 흐지부지 되고 있다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나 조선일보 어떻게 보면 제보자로 받은 정보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또 사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조선일보에서 계속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다른 언론들은 아니에요. 다른 언론도 아니고 조선일보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 조선일보 사장이 아니라 스포츠조선 사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편지를 공개한 전모 씨가 정신병력 있고 위조를 했니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그냥 이 사건의 진실 자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고 계속해서 용을 쓰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까지만 조선일보만 용을 쓰면 되는데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경찰까지도 그냥 대충 묻어주려고 이렇게 따라가는 뉘앙스를 아직 친필 확인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조작 가능성을 경찰 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그런 상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검찰이 이번에 또 제대로 수사를 안 하면 국회에서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의원들 이종걸 의원 비롯해서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당연하죠. 특검한다고 또 될까 싶긴 하지만은 네 그래도 지금 만약에 경찰 검찰이 처음부터 수사 의지가 제대로 있었다면 지난 2009년부터 처음 이게 나왔을 때부터 이렇게 지나가진 않았겠죠. 그때도 사실 경찰이 이런 편지가 있었다는 거 알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랬는데도 이걸 그냥 묻어버린 거니까. 네. 그런 가운데 조현우 경찰청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요.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이유 하나로 연예인을 술자리 불러내고 성상납까지 받았다면 경찰이 철저히 수사해서 법의 단죄를 받게 해야 된다. 그렇지 못한다면 경찰의 존재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경찰의 자존심을 걸고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조 청장 장자연 파문이 처음 일었던 2009년 당시에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경찰의 자존심이 없었을까요? 그런 인물이 지금 경찰청장인데 경찰이 수사를 자존심을 걸고 제대로 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경찰의 자존심이 바닥이던지 네. 아니면 거짓말을 한 거든지 조현우 경찰청장이 둘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쵸? 네, 사실 저는 경찰에게는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고요. 네, 특검을 가서 끝까지 제대로 재수사를 꼼꼼하게 의원들이 보는 안에서 야당 의원들이 시민사회 다 같이 지켜보는 하에서 특검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현우 경찰서장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하면서도 전제로 깐 게 있어요. 만약 장자연의 편지가 친필 편지가 맞다면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네. 만약에 위조를 하려고 했다면 230조까지 쓰겠습니까? 어디? 그죠? 꼬리가 길면 밟히기 마련인데 짧게 한 장 쓰고 말았겠죠. 근데 230쪽짜리의 편지를 네, 다른 사람의 글을 위조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나왔던 유서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자기의 어떻게 보면 죽고 나서 자기 스스로의 이 위신이나 자기 존재 가치를 어떻게 보면 명예 같은 것을 다 이렇게 검은칠을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사람이 죽으면서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겠어요? 정말 거짓말을 그게 진실이 아니라면 그죠? 그만큼 죽어서까지 복수하고 싶을 만큼의 악에 치닫지 않고서야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디? 네, 이걸 거짓이니 친필 편지가 아니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장자연 씨를 이미 죽은 장자연 씨를 2번, 3번 죽이고 그 명예를 2번, 3번 짓밟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끝까지 죽어서라도 복수를 하고 싶었던 장자연 씨의 마음, 그 소원을 꼭 이루어주길 바랍니다. 물론 엄니님 제2의 스폰서 특검 스폰서 검사 그런 거
네. 제대로 안 되나, 특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시죠, 엄니님? 물론 무조건 특검한다고 해서 만사형통 잘 되진 않겠지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 경찰 수사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지금 또 언론 계속 보니까 어제도 제가 얘기 들었지만 상하이 스캔들이니 뭐니 하면서 그걸로 계속 물타기 하잖아요.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가 이게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네.